안녕하십니까, 강영천입니다. 최근에 보홀에서 어떤 분이 다이빙을 아주 간단한 프로필의 다이빙을 하고 나왔는데 하반신이 허약해지다가 마비 증세가 나타나고 했던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한테 제가 아마 아닐라우에서 다이빙하고 있을 때 이런 연락을 받았었는데 이러면 많이 놀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드리겠습니다. 어떤 정례였었는지, 그 다음에 이분의 다이빙 프로필, 그 다음에 이게 과연 감압병에 의한 걸까? 저는 의심을 합니다. 근데 이게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하반신이 마비되는 경우들이 그런 질병이나 상해가 가끔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결론, 그 다음에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까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연세가 70대 중반입니다. 저도 한국 나이로는 지금 75입니다. 장소는 보홀의 나팔링이라고 정어리떼가 유명하죠. 근데 이분이 상승하고 나서 하반신이 마비가 됐습니다. 근데 희한한 게 또 올라오셔가지고 리조트에서 100% 산소 흡입을 했더니 이렇게 완전히 호전됐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다시 또 이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까지 가고, 그러나 의식은 또렷하시고 대화나 이런 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. 질문의 요지는 지금 이분 오늘 오후 2시에 귀국 비행기를 타도 됩니까? 라는 그것이 질문이었어요. 다이빙 프로필은 사실 굉장히 착합니다. 이분이 다이빙 하신 지 한 5년 됐다고 하니까 70 정도 됐을 때 다이빙하고 한참 쉬었나 봅니다. 그리고 보홀 와서 그 전에는 한 25년 가까이 다이빙을 했던 분입니다. 그리고는 수심이 15m 이쪽 저쪽으로 주셨는데 내가 전화 통화를 했을 때 한 20m 정도까지 내려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다이빙 시간은 1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정상적으로 상승했습니다. 급상승이 전혀 없었고요. 그래서 과연 이런 프로필에서 우리가 감압병에 의한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을까? 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.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혹은 서서히 어떤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지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게 영어로는 좀 어렵습니다. 파라플레이지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. 말하자면 하지의 근육 운동 기능이 상실되는 거죠. 여기에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굉장히 장시간 해야 될 내용이죠. 신경질환이 첫째 있습니다. 척추에 상해를 입는 경우에 신경이 상하죠. 그 다음에 이 질병 중에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병이 있습니다. 이게 여기저기 이 신경이 경화된다, 이거 딱딱해진다는 뜻인데요. 이것이 척추에도 자주 나타납니다.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도 이게 올 수 있죠. 만약에 순환이 잘 안 되고 혈액 응고했는 것이 이것이 혈전을 일으키는데, 이것은 심부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정맥에 가서 맞기도 하고 말초에 또 동맥 쪽에 어떤 혈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. 말초 동맥염 같은 것도 올 수 있습니다. 그런가 하면 염증이 있죠. 척추에 염증이 옵니다. 지금 GBS라고 해놨는데요. 이게 길리언 바레 신드롬이라고 하는 괴상망측한 그런 병입니다. 그 다음에 어릴 때 애들이 주로 앓는 소아마비. 근데 이거는 지금 소아마비라는 이것은 접종이 잘 되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게 잘 보기가 드뭅니다. 그러나 이게 소아마비
폴리오라는 병도 한 번 돌기 시작하면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. 그 다음에 척수에 염증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떤 이 돌발성 하지마비에 대한 의학 논문에도 사실 감압병에 대한 건 없습니다. 뭐 돌발성이라서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감압병에 의해서 바로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다이빙 하는 의사로서 있을 수는 있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경우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. 결론은 사실 이 멀쩡하시던 분이 갑자기 하반신을 못 쓰게 되면 뭐 본인한테는 더욱더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가족들에게 이게 큰 부담이 되죠. 굉장히 아마 쇼킹한 일이 될 겁니다. 이때는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은 정도로 시작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.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저는 감압병이 아닐 것 같다는 뜻에서 의문표를 붙여놨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드렸던 조언은 이게 감압병이 이건 아니건 척추 쪽에 문제가 생겨서 마비가 왔다면 산소는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. 이분은 그 리조트에서 100% 산소 흡입을 하고 나서 거의 마비됐던 것이 많이 호전된 적도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감압병이라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한테 이야기해서 산소 달라고 하고 핑계는 다이빙 했다고 대면 줍니다. 여러분. 그 다음에 이 고압산소 챔버 치료는 감압병이 아니어도 척추 쪽에 문제가 생겨서 마비가 왔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. 문제는 병이 생기고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치료들이 진행되느냐에 그 예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현재 서울 현대 아산병원에서 뭐 아주 상세한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지금 특별한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. 병원에서 소견을 발견 못한다고 그분이 병이 없는 건 아니죠. 그분은 분명히 하반신이 지금 병이 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챔버 때문에 강릉에 있는 아산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한 3번, 4번 이렇게 받았지만 약해진 하반신이 지금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. 지금 그 대구에 어떤 의공학을 전공해서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 병원에서 그 어떤 치료를 맡아서 하는 분이 급성 척추 마비가 온 사람을 어떤 전기 자극 같은 거를 줘서 100%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.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발표도 되고 있고 한데 아직은 그 치료 방법이 글쎄요, 이게 뭐 의사가 만든 치료 방법이 아니어서 그런지 아직도 고대학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고 있는데 저는 그 직접 치료를 받아서 회복된 환자분도 만나봤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황당한 일을 겪을 때 한번 연락 주시면 그쪽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 열심히 받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의 가망성을 높이셔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오늘 그 다이빙 직후에 하반신 마비가 왔다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. 여러분 이거 여러분 건강하게 운동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안전하게 다이빙 하시고 이 경우는 제가 봐서는 감압병이 아니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